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하며 코스피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주식시장 등 다양한 경제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지금 보니까 7,500대까지 내려앉았네요. 네, 어쩔 수 없는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거래대금을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와 연관된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거의 96%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우리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삼전닉스와 연관되는 종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50%가 넘고 그 연관된 비중만 시총을 따지면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폭등, 내릴 때는 폭락,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괴물 실적, 슈퍼 실적을 발표한데도 일종의 세론 현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7%대, 8%대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고 매도 사이드카가 또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급등이나 급락을 막으라고 있는 게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나 매도 사이드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만 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32번째 이게 발동이 됐어요. 제 역할을 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그렇죠. 나와요. 그만큼 쏠림이 심하다라는 거고요. 삼전 닉스에 한국 경제도 달려 있지만 한국 증시가 달려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신기록 또 나왔는데 네.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다각도로 좀 봐야 되겠죠. 우선 시장은 항상 옳기 때문에 예. 시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놓고 보면 89조 4천억입니다. 작년 대비 그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1,800%가 넘거든요. 예. 19배, 20배나 폭증을 한 거니까 예.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0배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까요? 연간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전 세계 영업이익 1위가 엔비디아인데요. 네. 이번 분기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의 삼성전자 89조 4천억이 당당 1위입니다. 세계 우리 탑이군요. 탑입니다. 우리 밑에 예. 엔비디아도 깔았고 그 밑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 정도거든요. 예. 여기를 모두 다 이번 분기에서 제쳤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으로 세계 1위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요. 자,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밀렸었나? 일단 기본적으로 89조 4천억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증권업계에선 앞자리가 어쨌든 굿자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잘했는데 예. 더 잘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실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전교 1등은 왜 못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1등이 그러니까 1등인데도 그 성적이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빼는 느낌? 그러니까 워낙 잘하면 기대감도 높아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게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보면 메타발 이슈, 즉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이런 빅테크들이 카펙스 투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여기에 녹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의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디램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든가 수요가 급감을 했다라든가라는 흐름들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다다음 주쯤에 이제 중국의 창신 반도체죠.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양쯔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점유율을 지금 한 9%, 10%까지도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겸사겸사 암묵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중국에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는 빨리 따라잡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네. 디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속도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DDR4 정도까지도 이제는 온 것 같고 HBM3도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원래는 이제 더 많은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량으로 큰 치킨 게임이죠.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싹을 죽이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했어야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어떤 식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증설에 있어서 조금 주춤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좋은 점은 이렇게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찍히고 영업이익률도 정말 천상계 영업이익률도 나오기는 했지만 하지만 반대급부로는 뭐 물론 중장기적인 악재이긴 하지만 중국을 너무나 키워줬다. 중국이 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점유율을 조금씩 넓혀갔다라는 점은 예. 앞으로 훗날에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어떤 좀 불행의 싹을 좀 키워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에도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삼성전자 그 주가 추이를 좀 짚어봤는데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률도 이제 공지를 했고요. 네. 앞서 이제 성과급 좀 그 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노사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그 여파는 앞으로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 요번에 이제 89조 4천억이었잖아요. 여기에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과급을 주려면 충당금을 빼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들, 임직원에게 줄 성과급 충당금을 좀 빼놨다. 그 예. 액수가 뭐 20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20조 플러스 알파가 없었으면은 89조였으니까 109조가 찍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 체감상 영업이익 100조라는 것과 89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노조들의 성과급 때문이야라고 돌리는 목소리가 함께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요번에 나온 뉴스 이 TAI는 우리가 예. 말하는 그 성과급 6억, 뭐 14억 이런 거랑 다르게요. 이 반기별로 주는 일종의 성과급이고 이제 최대치가 100%의 이제 한계가 있는 이제 그런 성과급이긴 한데 이걸 놓고도 지금 벌써 비반도체 노조는 우리는 왜 50%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 또 16일 날 어느 정도 또 뭐 행사도 갖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과 좀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예. 증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모든 문제는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르는 동발 악재, 뭐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칩플레이션의 원인이 메모리 반도체다. 뭐 이래서 압박을 한다든가. 이제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악재잖아요. 그런 게 떠올라 가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뭐 200만 원도 깨지고 180만 원이 가고 삼성전자 주가도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저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지금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국가보다도 먼저 떼가는 영업이익에서 떼가는 성과급을 그냥 모른 척 쉬쉬했는데 밤에 하나 뭐 AI 산업이라든가 이 소위 말하는 성과는 영업이익의 어떤 이런 흐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회사 실적과는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저는 관련 주주 소송이 본물처럼 나는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땐 항상 책임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영업이익에 떼가는 이런 것들을 성과가 물린 마치 당연시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건 상법 개정된 상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추이가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이 성과급 문제까지도 주주 소송까지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호남 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이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뭐 이 성패에 따라서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좀 어떻게 근데 보고 지금 계세요? 성패를 놓기엔 이게 워낙 큰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이게 잘 져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뭐 안 되면 떨어지고 이런 재료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 자체로만 놓고 보면 속도전입니다. 보통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지분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땅 매입. 용인 때도 그랬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벌써 알박기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저게 찍어준 것 같아요. 전남, 광주 군 공항을 해서 저기가 용인보다도 사이즈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이고 저기에 대한 반응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되게 흔쾌히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챙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용수, 물과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또 이거는 이제 지자체 몫이거든요. 과연 원전을 질지 SMR을 질지 필요한 전력은 또 어떻게 할지. 예. 용수 역시도 정부는 뭐 70만 톤, 100만 톤도 가능하다. 지자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이제 불과 또 작년만 해도 여기가 또
항상 가뭄 지역이고 물 부족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법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아마 전력과 용수 부분만 어느 정도 뚜렷하게 그림이 나오게 되면 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뭐 빠른 또 들어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좀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도 이제 추후에 나오게 될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공지가 되면 관련 테마주나 주변 땅값 뭐 이런 거 들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좀 문제인 것 같죠. 이게 너무나 긴 이야기이기도 한데 벌써부터 뭐 광주, 장성 인근 지역에는 또 아마 이제 공항이라고 했으니까 인근 지역 땅값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게다가 주식시장에는 일명 호남 테마주들이 많이 뜨고 있어서 앞자리가 이제 금호가 붙은 주식들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또 급등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좀 이면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이면. 왜냐하면 이게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게 뚝딱 뭐 2년 내, 3년 내에 막 착공되고 지어지는 그런 대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과도하게 테마주가 들썩이는 부분들은 이제 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등 다양한 경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